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5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무게인 고통을 지혜롭게 수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 바로 집착과 욕망에 대해 탐구하며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지식에 대한 탐구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픈 마음. 이러한 욕망은 우리를 아침에 눈뜨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마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처럼 욕망은 우리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너무 거세져 통제불능의 폭풍이 될 때 배는 목적지를 잃고 난파될 위험에 처합니다. 욕망이 건강한 열망을 넘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이 욕망이라는 바람의 성질을 이해하고 집착이라는 무거운 닻을 걷어올려 마음의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의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 근원에서 가래, 즉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래가 구체적인 대상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상태가 바로 집착입니다. 잡을 집에 붙을 착자가 쓰인 그대로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불교에서는 이 집착하는 마음을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숯덩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움켜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숯덩이를 바꾸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꽉 쥔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 즉 내려놓음에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부와 소유물에 대한 집착,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집착, 내가 옳다는 생각이나 신념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나는 불행하다는 자기 연민에 대한 집착까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집착의 공통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는데 변하지 않기를,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현실과의 간극을 만들고 그 간극이 곧 불안과 두려움,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가 모든 욕망을 죄악시하고 없애려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도 찬다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성장이나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건강하고 선한 의욕은 오히려 수행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선한 의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아집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옛말처럼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집착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내 손 안에 모래를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안하게 펼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관계든 소유든 명예든 그것에 덜 얽매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 속에서도 이러한 집착의 위험을 경고하고 내면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은 욕망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행복이 외적인 조건, 즉 부나 명예, 건강 같은 것들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관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욕망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덕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상황에 현명하고 용기 있고 절제하며 정의롭게 반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의 훈련은 외부의 대상을 향한 욕망의 에너지를 내면의 탁월함을 향한 열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대신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면의 요새가 굳건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은 우리가 왜 이토록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회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대부분 모방 욕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보고 따라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산 새 차, 친구가 자랑하는 해외여행, SNS 속 인플루언서의 삶,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이 가진 것을 욕망하도록 사회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또한 쾌락의 쳇바퀴 이론은 큰 성취나 소유를 통해 얻은 행복감은 금세 익숙해져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아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은 진정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집착의 닻을 스스로 들어올리는 구체적인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째, 관찰하기. 내 욕망의 풍경을 가만히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피어오를 때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욕망을 탐험가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이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어떤 광고나 타인의 말이 계기가 되었나? 이 욕망이 채워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정말 그 감정을 가져다 줄까?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가? 이처럼 판단 없이 질문을 던지며 욕망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과 나 자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구분하기. 내 삶의 필요와 과욕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존과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단순한 바람을 마치 생존의 필수적인 필요처럼 착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당신의 욕망 목록을 보며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의 존엄성이 훼손되는가? 이것이 바로 필요와 과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은 과욕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중요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과욕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진정한 필요를 건강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습하기. 일상 속에서 작은 내려놓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연습이 반복될 때 마음의 자유라는 근력이 생깁니다. 가령 사소한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 보세요. 꽉 막힌 도로에서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라디오 음악에 집중해 보세요. SNS를 잠시 멀리하며 좋아요와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처럼 소유, 인정, 통제에 대한 작은 집착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 집착과 욕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임을 우리는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며 삶의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닻을 올리고
욕망이라는 바람을 이용해 내 삶의 목적지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깊은 탐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나의 욕망과 집착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는 마음 공부의 근간이 되는 자기인식과 성찰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 안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한 뼘 더 자유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 공부 시리즈 5번째 편을 마칩니다.